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기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과제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이상 공부했던 그 심리학을 통해서 나의 삶의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쫙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한국인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대요. 한번 읽어봤어요. 큰 소리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잘 웃으며 대체로 믿음직하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보람을 느낀다. 사려가 깊고 거의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다. 자신이 맡은 일을 철저하게 수행한다. 이따금 게으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잘 공감하는 편이다. 작은 선물이나 호의에 쉽게 감동한다. 남들이 보지 못한 사물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한다. 이런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런 특성들을 이룰 때 딱 연상이 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연상이 돼요? 연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이 앞에 두고도 못 보네. 연상이 안 돼요? 연상이 돼요. 연상이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걸 즐기고 대체로 지금 믿음직하고 저를 도와줄 때 보람을 느끼고 지금 여러분 그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한다. 남들이 다 보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제 봤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내가 참 같이 잘 지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분 막 드시죠? 네. 별로 그렇게 지금 공감 안 하시는 얼굴로 계시는 분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저렇게 살기 싫으세요? 별로예요. 훌륭하세요. 왜 별로라는 생각이 드세요? 피곤할 때. 저분 상당히 예민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이분이 상당히 멋있게 보이죠. 근데 다시 잠깐만 잘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속이 썩어요. 속이 썩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걸 즐기고 믿음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람을 느끼고 사리가 깊고 거의 모든 일에 친절하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남들에게 상당히 멋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렇게 사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걸 생각을 하면 갑자기 사는 게 참 힘들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봐줄까요? 안 봐줘요. 그러면 더 열받아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조금 전에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 아시죠? 예,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우울하고 어둡다. 단순하며 반복되는 업무를 선호한다. 지시하기보다는 지시받는 편이 좋다. 때때로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 쉽게 신경질을 내고 주의 잃고 산만해진다. 예술적인 관심은 거의 없다.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능이 없다. 새로운 물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디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이런 특성을 전반적으로 갖추신 분? 생각나는 분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요? 본인요? 그런데 웃으세요? 그런 구석이 조금 있어요.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공무원. 네. 40대 아저씨. 그럼 50대 아저씨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래요? 40대 아저씨 안 됐어요. 난 50대예요. 네. 근데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을 잘 모르시네요. 요즘 공무원들은요 다 앞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공무원들한테 이걸 이야기했더니
공무원들은 다 자기가 이렇고요. 이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학생들한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처음에 이 연구를 한 10년 전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자체도 본인들은 이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요즘 얼마나 편하고 좋은 직장인데 상당히 인간적인 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안 보인대요. 그럴 때 한국인의 심리가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든 게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런 모습으로 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 심리적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요 근래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사람들 만나면 미래가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더 이상 사람들은 멋진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인식하기보다는 또 그거에 대한 기대조차 아예 포기를 했구나. 그냥 세워라 가거라. 그게 아주 뚜렷한 우리의 삶에 있어 나타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최고로 높고 뭐 출산율 최저고 뭐 결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3% 세대, 5% 세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자기를 보는 인식이 상당히 체념한 또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 심리가 상당히 있구나. 이거는 누구 탓인가? 또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동시에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는 진짜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썰렁하게 넌 뭐가 즐겁냐? 지금 좋아할 게 뭐야?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이러면 본인이 자기를 상당히 멋지고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 노력을 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삽질하는 게 차라리 내가 삽질하는 게 최고로 낫지 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걸 굳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근데 참 재밌어요. 지난 몇 년 사이에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어머니랑요 제가 너무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선임, 신부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TV에서 제가 간혹 볼 때마다 허걱. 아니 선임이 어떻게 알아? 선임이 시어머니를 모셔본 적이 있나? 그 문제로 고민도 안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러는데 제가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선임, 신부님, 목사님은 좀 해볼 수도 있겠네. 이게 인간이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